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11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은 만들어 놓은 거에서 뭘 더 추가하거나 한 건 딱히 없고요. 이제 프로필 기능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해주면서 글쓰기나 이런 거 다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로그인 먼저 해라 라는 식으로 돌려보내는 코드를 좀 작성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코드를 구현을 했죠. 그때 이제 기억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회원의 번호죠. 회원의 이름도 로그인 아이디도 이런 것도 아닌 회원의 번호로서 게시물에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정보가 저장이 되도록 했고요. 왜 그 회원 번호를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미리 언급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사실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기는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죠. 그냥 이렇게 하자. 자, 게시물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1번 게시물이고 얘가 2번 게시물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코드에서 게시물을 저장할 때 라이트 하는 순간에 로그인드 멤버,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친구의 회원 번호를 저장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네임을 그냥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임을 그냥 넣어버리면 어차피 이 네임이 나올 거잖아요. 리스트에 혹은 디테일에. 그쵸?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는 그 인자 타입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아이디를 인트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인트가 들어갈 자리에 네임은 스트링이니까 그걸 넣겠다고 했으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에서 그냥 게시물에 들어있는 네임 꺼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작성자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아이디를 넣어놓은 이유,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간단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게시물이고 이게 2번 게시물이라고 했을 때 얘를 작성한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는요, 뭐 테스트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테스트 2가 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이 게시글 안에는 네임이 잠깐만, 이 아이디는 여기 들어있으면 안되잖아. 이게 게시물이라고 했을 때 얘는 테스트 1번이 쓴 거고 얘는 테스트 2번이 썼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게시물 안에는 이 테스트 1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냥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면. 근데 이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래요. 근데 테스트 2번 회원의 이름도 홍길동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리스트로 보여질 때 우리 거에서 이제 리스트를 까봤을 때 지금은 작성자 회원 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냥 이름을 넣었고 아티클 라이트 하는 순간에 그냥 이름을 넣었고 여기서 그 넣어놓은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준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예시를 예로 들었을 때 1번 회원과 2번 회원인 거잖아요. 테스트 1, 2. 이 상황에서 여기는 다 홍길동이 들어갔겠네요. 그쵸? 여기에는 셋 다 홍길동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홍길동이 1번 회원 홍길동인지 2번 회원 홍길동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화면에 보이는 거는 같아 보여도 돼요. 이것까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권한 체크를 할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랑 게시물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갖고 비교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임을 넣었다고 한다면 우리 네임으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을 당연히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입할 당시에 애초에 이름이 같은 가입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 한 명이 가입을 했으면 다른 홍길동들은 그 사이트를 가입할 수 없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부분은 보통 당연히 중복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놓잖아요. 모든 사이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로그인 아이디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개발자의 입장이니까 회원 번호라고 하는 PK를 부여해서 얘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죠? 그냥 네임으로 했을 때는 당장 이게 어떤, 그러니까 진짜 이 회원이 쓴 게 맞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동명이인이 나왔다고 했을 때 1번 회원 홍길동과 2번 회원 홍길동을 분리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이트를 하는 시점에 네임을 직접 주면 안 돼요. 게시물이 저장될 때 여기에 네임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게시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랑 우리가 멤버 안에 있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얘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권한이 있나 없나 체크하려면. 근데 여기가 네임이 된다면,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그냥 네임이 돼버리면 동명이인이 쓴 글들은 1번 회원이든 2번 회원이든 다 수정이 되고 다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쓴 글만 건드릴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썼지만 나랑 동명이인이라면 나도 건드릴 수 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네임을 바로 넣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는 가능하니까 애초에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죠? 게시글 작성할 때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주고 로그인 아이디로 검증하면 될까요? 네, 이건 돼요. 되기는 해요.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게끔 애초에 가입할 때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되게끔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진작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중복 체크 만들 때 비밀번호는 중복이 가능해요. 근데 아이디도 중복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완전히 똑같은 회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로그인 정보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과연 얘는 어떤 회원으로 로그인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는 로그인 아이디를 중복 검사를 통해 똑같은 아이디를 존재하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로그인 아이디로 해도 상관없어요. 기능상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아이디를 쓰는 이유,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PK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PK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임으로 그냥 넣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건 부가적인 거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거기서부터 생각이 뻗쳐나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곧 이제 DB를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중요한 건 사실 이 친구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우리는 지금 아이디를 저장하게끔 해놨는데, 게시물을 작성할 때 그 작성한 회원의 번호, 아이디를 저장하게끔 해놨는데, 이 아이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 그 회원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modify나 delete 같은 진짜 내가 작성했던 글만 건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이 조건 일치한다면 그때 로그인드 멤버에서 네임 꺼내면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쓴 사람일 거고, 그럼 그 사람 이름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modify나 delete에는 이름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보여줘야 되는 곳들은 리스트 혹은 디테일이에요. 그쵸? 그럼 리스트 혹은 디테일에서 여기나 이 리스트 기능에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티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 이거 대신에 얘로 해당 멤버를 찾아서 그 멤버의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얘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좀 구조를 최대한 맞추고 그 구조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효율적인 코드를 설명을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볼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유롭게 해보시는데 제가 힌트를 좀 많이 깔아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지금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체크를 컨트롤러가 하고 있었어요. 그쵸? 이 컨트롤러까지 로직이 들어와야, 이 두 액션 안으로 들어와야 여기서 로그인 했어? 안 했으면 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디파이도 마찬가지고 딜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에 가보면 얘도 들어있죠. 얘는 이제 코드 안에 두 조인까지 들어와야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도 로그인에 들어와야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죠. 컨트롤러에서 할 일이 아니다, 컨트롤러까지 들어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사용자가 요청을 보냅니다. 이게 유저죠. 그림 항상 그릴 때마다 얘가 유저였죠. 그리고 우리의 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기서 명령어를 판단해서 아티클 컨트롤러로 보낼지 멤버 컨트롤러로 보낼지 판단해서 넘겨주잖아요. 아티클로 명령어 시작했어? 그럼 네 일이야 하고 다 넘기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가 명령어를 받아서 여기든 여기든 넘겼을 때 이 컨트롤러 영역까지 들어와서야 너 로그인 했어? 안 했으면 나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고, 너 로그인 했어? 했어? 그러면 이 기능 해줄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 코드가. 근데 얘네가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과 로그인을 안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 명확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티클 리스트라고 보냈어요. 얘는 로그인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로그인을 안 해야만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면 그냥 통과. 근데 만약에 아티클 라이트라는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로그인을 해야만 하죠. 얘도 알 수 있잖아요, 앱도. 그건 얘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해서 이거 로그인 필요한데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나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수고를 하나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자체를 앱 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건데, 이걸 먼저 해보세요. 여기서 판단하고 보내버리는 거, 혹은 여기서 판단하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넘겨주는 거, 이거를 먼저 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더 힌트를 드릴 만한 게, 딱히 뭐 더 힌트를 드릴 건 없네요. 그냥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 한번 옮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냥 쉽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마냥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역일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잠깐만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서 조금 힌트를 더 드리자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한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얘네를 체크하는 거예요. 얘네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능이 로그인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로그아웃이 필요한 상태인지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쉽죠. 우리 뭐 지금까지 짜놨던 코드 대충 보기만 해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라이트나 딜리트나 모디파이, 뭐 그리고 로그아웃, 이런 것들은 다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해야만 하는 기능들은 로그인 기능 같은 거, 그리고 두 조인, 이런 것들은 로그아웃 상태여야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일단 분리를 좀 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를 분리를 해놨을 때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검증하는 이 로직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각각의 컨트롤러로 로직이 넘어가기 전에 라고 말을 해놨는데, 자, 우리 앱에서 한번 볼게요.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아티클 컨트롤러 혹은 멤버 컨트롤러로 일을 넘겨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그렸던 이 그림에서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는데 그걸 얘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앱이. 그럼 얘가 이 명령어를 받아서 얘한테든 넘겨주는 그 시점이 존재할 거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그죠? 앱에서 doAction 메서드가 실행될 때, 우리 이거 doAction 이 컨트롤러 변수한테 걸어놨는데, 이 컨트롤러는 경우에 따라서 멤버 컨트롤러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일 수도 있고요,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를 둘 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연결되어 있는 애한테 doAction 시켜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된다면, 이 57번째 줄,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그 순간 컨트롤러한테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doAction을 받아오면 결국에 멤버다, 그럼 여기서 이거 실행된다라는 거고, 아티클이다, 그럼 위에서 이거 실행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컨트롤러한테 일이 넘어오니까 적어도 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위에서 혹은 더 위에서, 어쨌든 doAction보다는 위에 로직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게 컨트롤러한테 일 넘기기 전에 여기서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거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만 넘겨줄 거니까, 얘네가 일을 받았다라는 건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야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 넘기기 전에 확인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자, 1번에서 나눠진 기능 두 경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기능과 로그아웃을 해야만 하는 기능, 이 두 경우를 어떻게 검증을 해서 알려줄 것인가, 이게 좀 필요하겠죠. 이걸 검증할 때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결국은 생각을 해야 돼요.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과 로그아웃이 필요한 기능은 명령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는데 로그인 상태가 아니야? 그럼 너 나가. 로그아웃이 필요한 기능 명령어를 받았는데 로그아웃 상태가 아니야? 그럼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인데 로그인을 했어? 오케이, 그럼 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옮길 때 우리 로그인에 대한 검증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 is logined 만들어 놓고 쓰고 있죠.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단 그대로 갖다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이거 왜 안 돼요? 여기서 is logined 그냥 못 갖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얘는 앱이잖아요. 컨트롤러 상속받은 적도 없고, 그 is logined라고 하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건데, 그쵸?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건데, 앱은 컨트롤러 클래스랑 클래스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아티클이나 멤버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쓸 수 있겠다 싶지만, 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컨트롤러에 있는 is logined를 우리가 어떻게 갖다 쓸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근데 혹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생각을 멈추세요. 앱 클래스에 컨트롤러를 상속받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관계를 명확하게 성립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이건 A/B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건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말고 우리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50분까지 그냥 계속 해보시고요. 50분이 지나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